지금 진짜 비상이다. 우리나라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젊은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구 10만 명당 12.9명꼴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다. 보통 대장암은 나이 든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이게 다 배달 음식이나 자극적인 식습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마라탕이나 탕후루 같은 고당도 자극적인 음식들이 유행하면서 우리 장 건강이 완전히 망가진 거다.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리도 아니다. 나 지금 방금 치킨 시켰는데 입맛 다 떨어졌다. 요즘 20대들 채소 진짜 안 먹긴 하더라.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남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주변에 보면 대장 내시경 한 번도 안 해본 젊은 애들이 수두룩하다. 초기에는 증상도 거의 없어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한다. 식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유일한 살 길이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라지만 발병률까지 세계 1위를 찍을 줄은 몰랐다. 지금 당장 자기 식단 한번 돌아봐라.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생각하면 아마 답이 나올 거다. 건강 챙기는 게 가장 큰 재앙을 막는 개꿀팁이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냐. 이 소식 듣고 다들 경각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방금 말한 건강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회적인 정신건강 상태는 더 심각한 것 같다. 최근에 전직 이렉스 이용자가 올린 분석글이 커뮤니티에서 레전드 찍고 있다. 내용을 보면 진짜 소름 돋는다. 이제 이렉스라는 사이트 자체는 망했어도 그 특유의 혐오 기조가 DC 같은 대형 커뮤니티로 다 퍼졌다는 거다. 이렉스의 핵심은 전라도 혐오랑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인데 이게 이제는 특정 사이트 이용자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건 여자판 이렉스도 입이 존재한다는 거다. 특정 연예인 갤러리나 여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스스로는 객관적이라고 믿지만 정작 하는 짓은 혐오 발언인 이중적인 모습이 소름 끼친다. 기업들이나 방송에서 은근슬쩍 그쪽 표식을 남기는 이유도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몰래 장난치면서 자기들끼리 동질감 느끼는 유치한 재미 때문이란다. 이런 왜곡된 재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정말 재앙이다. 사람들은 이제 죄책감도 없이 혐오 드립을 소비하고 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든다는 점이다. 이 글 진짜 분석 대박이다. 내 주변에도 저런 애들 있을까봐 무섭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혐오에 무뎌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역대급 분석글이었다. 사회적으로 혐오가 퍼지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 간의 센스 부족으로 일어나는 참사도 만만치 않다. 이번엔 베스킨라빈스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이다. 한 부부가 아이 성별을 확인하는 젠더 리빌 파티를 하려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미리 병원에서 받은 성별 쪽지를 알바생한테 주면서 아들이면 파란색 아이스크림을, 딸이면 분홍색 아이스크림을 안에 넣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겉은 다른 색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박 사건이 터졌다. 알바생이 일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다. 쪽지를 확인하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담는데 주문한 부부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그 색깔 아이스크림을 퍼담았다. 심지어 겉으로 가려달라는 말도 무시하고 그냥 맨 위에 떡하니 올려놨다. 부부는 파티고 뭐고 그 자리에서 성별을 다 알아버린 거다. 리얼 망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부부는 너무 속상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사람들은 알바생의 눈치 없음을 지탄하고 있다. 저건 진짜 서비스 마인드 제로다. 이벤트 망친 건 어떻게 보상받냐? 이런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물론 알바생 입장에서는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이벤트를 이렇게 망쳐버린 건 정말 너무했다. 센스 하나가 사람 인생의 소중한 추억을 재앙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앞선 이야기들이 조금 답답했다면 이번엔 눈물 펑펑 터지는 감동적인 소식이다. 방송인 타쿠야가 25년 전에 헤어진 친아빠를 찾아 홋카이도로 떠났다. 엄마한테 들은 주소 하나만 들고 찾아갔는데 긴장한 모습이 화면 너머로도 다 느껴졌다. 겨우 찾은 건물은 아빠가 신문 배달 일을 하시는 곳이었다. 이른이 다 된 아빠가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던 거다. 주변 직원을 통해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망설이던 순간 아빠가 먼저 걸어 나왔다. 아빠는 25년 전 헤어지던 날 아들 타쿠야가 가지 말라고 트렁크에 숨었던 일을 아직도 꿈속에서 본다고 울먹였다. 타쿠야랑 동생 생일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아빠가 소중하게 꺼내 보여준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이 진짜 레전드다. 그동안 아들 사진 하나 없이 그 낡은 사진 하나로 버티신 거다. 아들에게 줄 게 이것밖에 없다며 은행도 못 가서 미안하다고 억지로 주머니에 쑤셔 넣어준 용돈 뭉치에서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다. 타쿠야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구석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거 보고 지하철에서 울음 참느라 혼났다. 아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며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타쿠야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2026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보면 진짜 국뽕 차오른다. 전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물어봤는데 종합 1위는 역시 방탄소년단이다. 그 뒤를 이어 이민호와 블랙핑크 그리고 정국이 이름을 올렸다. 정국은 솔로로도 영향력이 엄청나서 블랙핑크랑 같이 3위를 차지했다. 나라별로 순위가 다른 게 진짜 흥미롭다. 중국에서는 송혜교가 1위고 일본에서는 역시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이다. 대만이랑 태국 같은 동남아에서는 아이유랑 리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특히 페이커가 여러 나라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 완전 대박이다. 이제는 아이돌이나 배우뿐만 아니라 게이머까지 한류의 중심이 된 거다.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먼 나라에서도 방탄소년단이랑 정국은 그냥 신적인 존재다. 필리핀에서는 이민호가 여전히 부동의 1위인 걸 보면 한류의 힘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페이커 순이 실화냐 진짜 리얼 월클이다. 이민호는 진짜 해외에서 여왕 대접받는 듯 이런 반응들이 많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다. 한류가 대세라지만 가끔은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드라마 장면들도 있다. 예전 드라마인 황후의 품격 결혼식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지금 봐도 충격 그 자체다. 황후가 무려 부케를 들고 등장하는데 갑자기 리프트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게 결혼식인지 콘서트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화려하게 올라가나 싶더니 갑자기 리프트에 문제가 생겨서 황후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식장에 불까지 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한다. 그때 근위대장이 물동이에 끈을 적셔서 황후를 구하러 가는데 이 연출이 진짜 압권이다. 결국 에어매트 위에 떨어져서 무사하긴 했지만 보는 내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리얼 근본 없는 전개인데 또 연기자들은 너무 진지해서 더 웃기다. 작가가 약 빨고 쓴 거 아니냐? 저때 본방사수하면서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며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요즘 드라마들은 세련됐지만 가끔은 이런 황당하고 자극적인 맛이 그립기도 하다. 정말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을 역대급 웨딩 참사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황당한 드라마 속 황후 말고 진짜 현실판 공주님이 나타났다. 바로 아이브의 장원영이다. 최근 장원영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자택 내부를 살짝 공개했는데 반응이 완전 난리 났다. 공개된 사진 속 거실은 무슨 갤러리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넓은 통창 밖으로 보이는 뷰도 예술이고 집안 곳곳에 놓인 소품 하나하나가 장원영 특유의 감성이 묻어난다. 역시 월드스타는 사는 곳부터 다르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팬들은 집안에서도 빛나는 장원영의 미모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세련된 인테리어 감각에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원영이는 집도 원영이청 예쁘네. 저런 집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진짜 부럽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거실에 놓인 소파나 조명 같은 가구들이 어디 브랜드인지 찾아보는 사람들도 많다. 장원영이 입고 걸치는 모든 게 유행이 되듯이 이제는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거다.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저런 멋진 집에서 사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인다. 진정한 영앤 리치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들도 대리만족을 느끼게 만든다. 장원영처럼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소소한 취미 하나도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키링 때문에 회사에서 욕먹었다는 글이 올라와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글쓴이는 평소 귀여운 인형이나 키링을 좋아해서 가방에 몇 개 달고 다녔는데 회사 상사가 그걸 보고 한마디 했다고 한다. 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달고 다니냐며 남들이 보면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으라고 면박을 준 거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쪽은 자기 돈으로 사서 다는 건데 상사가 뭔 상관이냐 진짜 꼰대다 이런 반응인 반면 다른 한쪽은 솔직히 회사에 주렁주렁 달고 오는 건 좀 보기 안 좋긴 하다 이렇게 나뉘고 있다. 요즘 키링 유행이라 나이 상관없이 많이들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라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취향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는 건 확실히 선을 넘은 발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회사에서 키링 하는 게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인지 아니면 상사가 오지랖이 넓은 건지 궁금하다. 키링 문제만큼이나 온라인에서 핫한 주제가 바로 결혼 조건이다. 동생이 8살 연상의 피부과 의사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걱정했는데 생각해보니 피부과 의사라는 직업의 조건도 좋아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단다. 이 사연의 댓글 반응이 아주 뜨겁다. 대부분은 8살 차이면 저라고 결혼해야지 피부과 의사인데 의사 형부 생기는 건데 무조건 찬성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전문직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나중에 고생한다. 의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신중한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8살 차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요즘은 워낙 나이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추세라 그런지 대체로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강하다. 피부과 의사면 가족들도 꿀팁 많이 얻을 수 있고 관리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냐. 결국 사랑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요즘 결혼 시장의 씁쓸한 단면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방송계에서 돌고 있는 묘한 소식 하나 전하겠다. 요즘 MBC에서 일명 태엑스 부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을 자꾸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화제가 되는 인물이면 한 번쯤 다룰 법도 한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다. 커뮤니티에서는 뭔가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부터 광고주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설까지 온갖 말들이 나오고 있다. 리얼 충격적인 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방송사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MBC 요즘 왜 이러냐 진짜 실망이다.
태엑스 부인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쉬쉬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 섞인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다. 공정해야 할 언론이 특정 이슈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다. 내용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한다. 다음에 더 충격적이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다.